지난주에 예민한 직장인의 특징, 즉 HSP에 대한 영상이 나간 이후에 구독자이자 예전 직장에 다닐 때 후배였던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 잘 봤다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HSP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테스트를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HSP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을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장인 HSP 테스트를 바로 영상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지난 영상에서 HSP의 부정적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성만 강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HSP는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다.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최종적으로 이런 긍부정이 모두 존재하는 HSP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직장인 HSP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서 아론, 일레인 아론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1997년도에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즉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는 성격 특성 연구를 발표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성격으로 활용되던 내향성 또는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성격 특성과 구별되면서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자극에도 민감하고 깊이 처리하며 예민한 신체 반응을 보이는 성향의 사람들을 예민한 특성이 높은 사람, 즉 High Sensitive Person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예민함 테스트를 위해서 총 27가지 문항을 개발했는데요. 이 27개의 문항은 범용적인 테스트였고요. 이 범용적 문항을 직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네덜란드 심리학자인 아르너 에이버르스가 아론 부부의 예민함을 직장 내 스트레스와 연결지어서 탐구를 했고요. 그 논문을 2008년에 발표하면서 직장에 맞춰 맥락화한 18개 문항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인 HSP 테스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직장인 HSP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과 백지를 좀 준비하시고요.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흐름대로 작성을 하시면은요, 18개 문항을 테스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 방법은요,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에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를 리커드 7점 척도에서 하나 골라서 점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요구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점수를 백지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18문항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 HSP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8번까지 한 문장씩 그 점수를 백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테스트 마치셨으면요, 18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저 18점에서 최고 126점까지일 텐데요. 여기서 HSP의 기준은요, 91점입니다. 91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HSP, 즉 높은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민감성의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HSP이신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번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민함이라는 성격은 회사에서는요, 전체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감지하고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사무실 분위기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캐치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빨리 파악해서 해석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대표적 HSP 직장인 최 대리는요, 팀 내 해결사입니다. 홍보팀 여자 과장님과 감사실 남자 대리님을 회의실과 구내식당에서 딱 한 번씩 보고 나서 둘은 몰래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어수선한 행동을 보이며 자꾸 화장실에서 핸드폰 통화를 하던 과장님의 퇴사 및 이직을 누구보다 빨리 예견했고요. 단톡방에서 팀장님의 이모티콘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혼자 발견해서 다른 팀원들에게 오늘 오후 회의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라고 사전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서 메뉴를 고를 때 차장님은 어제 김치찌개 드셨으니까 오늘은 일식이 어때요? 라고 배려하기도 하고요. 남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한 윤 과장님의 향수가 바뀐 것을 알아봐 주기도 합니다. 술을 못 먹는 이주임을 회식 자리에서 음료수로 몰래 바꿔주기도 하고요. 팀원들 간 갈등이나 어색한 기류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정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꽤 긍정적인 부분도 많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민한 성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민한 성격은 잘만 활용하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심함, 공감력, 위험 감지 능력 등은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 성향이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계획이 어긋났을 때 되게 쉽게 분노하거나 지나치게 긴장해서 부정적인 상상에 빠지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거절을 잘 못해서 감정 소모가 누적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번아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격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만의 예민함을 억누르거나 무조건 없애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민함은요, 뇌의 민감한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을 참는 것만으로는 조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요, 받아들이면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탈진하지 않고 오히려 예민함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HSP로 확인되신 분들은요, 무조건 명상부터 하셔야 됩니다.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감각이 과부하되어 불편한 분들은요, 명상의 유일한 도피처가 될 겁니다. 감정을 조절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는요, 매일매일 걱정 노트 쓰기입니다. 걱정 노트라는 건 이런 거죠. 자신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요,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로 구별해서 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은요, 모두 지우고요, 일어난 일에 집중합니다. 일어난 일은요, 다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로 나눕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여기서 또 지우고 나면은요, 해결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만 남고요, 이것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째는요,
생각 멈추고 행동하기입니다. HSP는요, 생각이 깊고 빠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수많은 상상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그럴수록 불안이 커지죠. 이럴 때는요, 일단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움직이면 걱정이 줄어들고요, 불안도 작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HSP 테스트를 통해서 직장 내에서 나의 성향을 알아봤고요. 예민함이 가진 두 얼굴, 긍정과 부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격은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또한 꽤나 안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요. 잘만 활용하면 직장인 생활에서도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HSP 성향을 직장 내 조직 문화와 맞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국형 성격 진단 도구가 바로 캐럿입니다. 캐럿을 통해 나의 성격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직장 내 갈등, 소통,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그 성향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훨씬 안정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댓글, 좋아요,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